죽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문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 실장. 네. 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국민의힘에서 새벽에 벌어졌던 이 후보 교체 사태. 네.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예? 네. 실패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 네. 앞으로도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단언하건대. 그렇죠. 근데 윤 실장은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전 지도부죠. 이제 네. 권영세 비대위를 보면은 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비대위라는 거는 그렇지. 뭐 예. 이렇게 추대 합의된 예. 권력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은 권력인데 그리고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대선 주자라든지 뭐 이런 식의 본인의 뭐 지분이랄까 지지 기반이랄까 이런 걸 가진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를 보면은 당무에 밝고 당내 네트워크에 밝은 이제 중진 의원들의 합의 기구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권권 지도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뭐 어디 페이스북에 쓴 게 이제 훈타하고 비슷하다. 훈타가 뭐냐면은 훈타? 네. 이게 정치학적 용어인데 예. 스페인어예요. 원래 네. 스페인이나 남미 같은 데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예. 장군들끼리 이제 위원회 같은 거 우리가 국보위라든지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같은 게 예. 그런 것도 다 이제 정치학적 용어로 훈타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건데. 그렇죠. 옛날에 올라가면은 고려 무신 정권 때 이제 도방, 정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있죠. 데서 이제 집단적인 이제 예.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국정을 움직이는 예. 국민의힘의 그 의사 결정이라든지 집행이 그런 뭐 중진 의원들끼리 이제 합의기구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의원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의총에서 결의가 되면은 그게 비대위나 당의 집행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행사되는 예. 이분들이 경선 룰도 당원이라든지 후보 측에 좀 반발이 있었는데도 막 그렇게 짰잖아요. 왜 네. 그때 결선 뭐 만들고 이런 거에 내 가지고는 한동훈, 홍준표 이런 분들 다 반발했었지 않습니까? 안 됐죠. 네, 근데 그렇게 짜고 또 경선 기간 중에서도 한덕수 뭐 이렇게 붐업시키고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뭐 새벽 1시, 3시, 4시에 뭐 이렇게 쫙쫙쫙 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그 봤던 걸로는 이제 훈타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몇 명의 중진 의원들이 자기 본인들끼리 합의해서 그렇죠. 당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대선 후보 네. 결정까지 하려고 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됐으면은 네. 한덕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엔 당의 기반도 전혀 없고 정치적 경험도 전혀 없으니까 기타 결국 안 누구한테 의존하겠습니까? 훈타한테. 그렇죠. 예. 그런 그림을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힘과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 생각에는 뭐 제가 이제 좀 좋게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경험도 많고 정치적이게 밝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중심 잡고 간다 뭐 그런 생각이겠죠. 선의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나 네네. 결과는 좀 다르게 났을 거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실패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문수 후보가 네. 뭐 덕수 마케팅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예. 그리고 그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즉각적으로 네, 선출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단일화해 하겠다 네. 그런 식의 마케팅을 했고 근데 안 했어요, 제가 이 그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케팅을 한 건 맞는데 제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꽤 온도차가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건 아니냐 비판받아 마땅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훈타의 이렇게 행위가 그 비판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토 정서가 있는 건 맞죠. 앞서 뭐 김행 단장님도 막 되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싫어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문수도 문제가 있지만은 한덕수 플러스 이 친윤 진영의 이게 행태가 너무 이게 아니다. 광고 듣고 3부에서 네. 앞서 했던 얘기 마저 해보죠. 예. 부결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김문수 후보의 행보도 비판받을 점이 많았지만은 그 상대 쪽이 훨씬 더 예. 판결이 컸다 그런 거고 무리한 어떤 절차 진행 뭐 이런 거요. 예. 그리고 이게 표 계산을 이렇게 보면은 예. 홍준표 제일 세게 이야기하고 뭐 하여튼 입에 담기 험한 정도의 말까지 한 이제 X, 두 X 이렇게 뭐 나오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후보도 명확하게 반대했죠. 이야기하고 안철수, 나경원 네. 다 반대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원 투표를 하면은 네. 물론 김문수 후보 표에는 예. 이 단일화를 바란 표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분들 빼고 원래 김문수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뭐 원래 홍준표 좋아하는 분들 원래 한동훈 좋아하는 분들 예. 안철수 좋아하는 분들 다 반대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표 대결로도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훈타 이런 말씀 드렸지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의총에서는 이길 수 있는데 예. 전반적인 당원 투표에서 그런 게 이길 수 있는가? 얘에 대한 표 계산 잘못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제 되게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게 셌지만은 예.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게 한동훈 후보 43%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43에서 더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하면. 예.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지한다가 아니라 뭐 탄핵 이게 반대. 탄핵 예, 예. 탄핵에 대해서 알겠어요. 찬성하고 용인하고 예. 이 지도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들 있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다 잊어먹었어. 하도 막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 그 후보 단일화인지 후보 교체인지 이 과정 속에서 윤 실장이 보기에 제일 이해 안 됐던 장면이 어디예요? 그거죠. 두신가에 공고해가지고 3시부터 4시까지 받겠다. 네. 32장 서류? 그리고 그 당- 당사입니까? 그 예. 국회 당 사무실입니까? 현장 접수. 예. 이것은 정말로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건데. 아니 그래서 이게 잠도 안 사실 자고?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도 아닌 거니까 이게 저는 정말로 그 새벽에 이게 다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제 가족이 예. 제 일 때문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제 가족이 막 주더라고요. 이런 웃긴 게 돌아다닌다면서 오. 카톡으로. 그윤 실장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거는 몰랐죠. 3시에 그렇게 하는 거. 갑자기 김원준 씨 노래가 생각이 나네. 모두 잠든 후에 이거잖아 지금. 네. 등록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제가 교체할 거야. 제가 인터넷에서 예. 제 이야기 나온 걸 봤어요. 그 뭐냐면은 뭐요? 제가 저기 이제 길 건너편에 김현정 앵커랑 이야기하다가 요즘 한참 전 이야기인데 요즘 정치가 하도 뭐 이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서 예. 밤 12시까지는 보다가 자야지 뭐 일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옛날에는 저녁까지면은 그냥 끝났거든요. 다음 날 보자였는데 근데 12시가 아니라 3시까지는 이렇게 자야 된다. 밤을 새야 됩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니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원들이 역시 부결한 거.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김문수, 한덕수 뭐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누구로 단일화되는 게 적합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덕수 쪽이 좀 많이 나왔다는 풍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그거 확인한 건 하고 아닌데. 예. 그 뒤에 그 3시 4시 그 사태가 발생하고 저기 예. 한덕수 단일화 유일 후보지 예. 한덕수 교체. 후보로 하는 게 맞냐가 예. 뒤에 갔잖아요. 그 예. 하루 이틀 사이에도 음. 이건 당심이죠. 당원들만 하는 거니까 예. 더 나빠진 거죠. 그 무리한 저 실책에 대해 네.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난맥상 어떤 걸 짚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질적으로 이제 의사 결정과 예. 방향타를 잡는 게 예. 지금 이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리더십을 강력하게 잡는 그러니까 이거 아까 3시 4시 이런 의사 결정은 선택된 지도부나 어떤 강력한 후보 대표 체제에서도 있을 수 있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 내가 만약에 뭐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당 대표라면은 이런 행위를 하기가 어렵죠. 예. 나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흠결로 남아 있을 테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여기 이제 뭐 지도부랄까 의사 결정을 하는 이제 중진 그룹들은 예. 그 부담이 오히려 더 없으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니까 오히려 없다는 말씀이시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얘기 좀 해보죠. 대선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선 후보가 아니고 자연인이 됐어요. 네, 당원. 네, 네. 당비 얼마 내는지 확인은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기타금도 안 내고 당비도 안 내고 정치 들어온 지 8일 만에
제2당의 대선 후보를 네. 그냥 먹을 뻔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네. 이 한 전 총리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등장 그분들 자체가? 나올 때는 뭔가 믿음이 어. 있었으니까 나왔겠죠. 나가면 메이킹 해줄 거야. 뭐 이런. 그렇죠. 예. 뭐 그게 이제 뭐 차차 이제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수포로더라고. 그리고 이게 한덕수 전 총리의 딜레마가 뭐 나름의 이제 경쟁력이 있다면 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비정치적인 이미지에서 나오는 경쟁력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른바 친윤 지도부하고 붙는 순간 확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3시, 4시 뭐 이렇게 되고 또 한덕수 전 총리 계속 말한 게 아니 나는 당에 일임한다. 아니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에 일임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후보 그때 이렇게 무슨 됐을 때 뭐 그런 말도 당 일은 당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고 예. 나는 정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정치를 모른다라는 건 강점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친윤 지도부와 결합하는 순간은 강력한 단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전 총리가 후보자를 차지하지 못한 전략상 패착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그 부분인 거죠. 내가 이렇게 약간 자기 팀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왠지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그렇죠. 얘기시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여곡절 끝에 모두 잠든 후에 교체는 실패했지만 후보가 됐어요. 김문수 네. 후보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사퇴.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임이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던 거. 제가 한동훈 전 앞에 대표가 이제 강하게 요구했는데. 김행 전 단장 김행 단장 말씀하신 거 단장. 들었는데 밖에서 뭐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되게 이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아까 이제 뭐 예. 이제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심판했다, 예, 예, 뭐 예. 쿠데타다 그런 이야기 강하게 하시면서도 근데 이거 지금 뭐 원내대표 경선하면은 친윤에서 나오고 또 뭐 비주류에서 나와가지고 선거 운동하고 이게 되겠냐? 그건 뭐 현실적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근데 어떻게 이제 이건 봤습니까? 있겠죠. 대선 끝나고 나서 예. 김문수 후보가 이기든지 지든지 예. 그러면은 자 이기면은 우리 이겼으니까 다 잊고 앞으로 갑시다. 지면은 우리 당이 위기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예. 라는 식으로 할 거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예. 그거는 좀 제가 지금 미리 조금 한번 이렇게 짚어놓고 싶어요. 대선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예. 그거를 책임지고 사퇴를 해가지고 새 원내대표 뽑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상식으로 맞는데 만약에 결과가 대선 결과가 지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대선 치면 다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럼 뭐 누가 있냐 당이 혼란이고 이재명 정부하고 맞서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요. 뭐 그걸 예. 제가 생각했던 상식 밖의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한번 보죠. 6월 4일쯤에 어떻게 어쨌든 될지. 대선을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6월 4일부터 또 다른 판이 벌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예.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봤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당내에서 독자적 세가 없잖아요. 그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이 갈등 막 이렇게 있을 때 현역 의원 한 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마음이야. 진짜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걸 꾸려야 되니까 뭐 친윤 범주류하고 손을 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쫙 보니까 뭐 눈에 띄는 인물이 이제 양향자 안철수 뭐 두 분 정도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간 게 눈에 띄고 나머지는 뭐 그냥 원래 당 하시던 분들 그리고 되게 눈에 띄는 직함이 보통 일반 선대위 없는 직함. 빅텐트 추진단장 유상범 예. 의원.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아마 홍준표 캠프에서 있다가 예. 홍준표 후보가 4강에서 이제 실패한 이후에 곧바로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갔다가 이제 또 뭐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나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지지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빅텐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라는 빅텐트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뭐 그렇겠죠. 쪽인 거잖아요. 예. 두 분이 뭐 친한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왜 그 직함을 맡으셨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배가 약하다고 한 게 제가 아침에 오면서 지하철역에서 보니까 이제 오늘 선거운동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막 운동원들 인사하잖아요. 민주당 운동원들은 파란 잠바에 이제 이쁘게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이재명 기호 1. 예.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은 그냥 2 국민의힘. 와, 그러면 이름을 안 새겨로 누가 될지 모르니까 당에서 준비를 안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새로 또 맞출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인지 한덕수인지 다른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2번 찍어라 뭐 이런 의미인가? 왜 이름이 없지? 하여튼 저 준비를 못했던 거죠. 다 그렇죠. 후보 결정이 늦게 네. 돼서.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대위 멤버 중에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은 빠졌어요. 네,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예. 맨 처음에 그 경선 됐을 때부터 뭐 뒤에서 돕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어제입니까? 3대 요구를 3대 요구. 걸었지 않습니까? 어허. 그리고 뭐 전례로 봤을 때 네.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전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박근혜, 어허. 홍준표 예. 다 안 했다 차점자들은 어허. 뭐 그리고 한동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 쪽에서 바라는 건 이런 거겠죠. 한동훈 전 후보가 와가지고 예. 딴 소리 하지 말고 막 이재명만 공격하고 우리 김문수로 합칩시다 이 이야기만 해주기를 바라겠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내건 3대 요구를 한 게 네. 윤석열 대통령 출당, 네. 확실한 그러니까 뭐 절연. 예. 그러니까 그다- 출당은 절연의 이제 예. 프로세스인 거겠죠. 그리고 친윤들과의 절연, 네. 요거 얘기한 거잖아요. 친윤 세력들과의. 예멘 후보 교체를 친윤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네. 쿠데타 세력과의 절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측 하나도 안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 쪽이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 친윤하고의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김행 단장이 이제 대변인의 그 역할인 거니까 또 이제 다른 뭐 직함상 대변인보다는 김문수 후보하고 가까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한동훈 후보 측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도 예.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6월 3일까지 등판 안 하겠네요? 글쎄 제 생각에는 뭐 그 의원들이라든지 당협 네. 위원장들은 아까 아침에 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 첫 일정할 때 네. 배현진 의원도 나가 있던데 뭐 그런 식의 뭐 활동, 지역이니까. 네, 네. 활동들 하지 않겠어요? 무연들이나 당협위원장 그렇지만 그리고 뭐 전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 쪽에 뭐 정책이라든지 정치적 행보 같은 걸 막 비판 경선 후에도 그거 하는 사람 한동훈밖에 없더만. 그거 이재명 저 후보만 때리지 뭐 그러면 유세차 올라가고 뭐 잠바 입고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말씀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등판했습니다. 후보 무섭더라고요. 예. 무서워요? 예. 왜요?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왜 무서워요? 무섭지 않나요? 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끝까지 선거판에 그러니까 나는 나올 거 뭐 이런 김문수 후보 된 거 잘 됐다. 뭐 이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뭐 네. 그러면서 이제 저 윤석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김행 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윤 전 대통령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윤 전 대통령 가만히 있으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약간 그런 주장이 아하. 조금은 먹힐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 오늘도 재판이죠. 오늘일 거예요. 예, 예. 그 또 예. 이제는 지하로 못 들어간다면서요. 얼굴 보여줘야 그리고 돼. 예. 또 김건희 여사도 뭐 맞아요. 검찰에서 나와라 마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조경태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 입 다물기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그렇죠. 거다. 그런데 왜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세요? 윤 전통. 두 가지겠죠. 두 가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총선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네. 뭐. 뭐 탄핵도 이제 기각될 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맞는 게 없네. 두 번째는 예.
이제 재판 받고 하니까 이제 방패막이 예.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과 뭔가... 함께 할 거다라는 거 나와 함께 해달라 예. 뭐 정치적으로 예. 그런 이제 방패막이 같은 걸 또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근데 저는 어제 이 글에서 제일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이렇게 그렇죠. 했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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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김문수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김문수 이것도 뭐 후보를, 이제 미리 뭘 써놨나 뭐 그런 느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라고 했을까요? 네.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 이거 언제 누가 무슨 의도를 쓴 건지. 어쨌든 자 그러면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6월 3일 전까지. 네. 그러면 구속 이게 상태도 아니고 갑자기 구속될 가능성은 뭐 작아 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예. 없을 것 예. 같아요. 예. 당분간은. 자 그러면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선거가 가면 갈수록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정리하거나 절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예. 제가 볼 때 특별한 전략이 안 보여요. 뭐 하나가 됩시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정도인데 네. 한 일주일 지나 5일 오늘 이제 주초니까 주말쯤 되면은 막 예. 전략 회의 같은 걸 할 거예요. 또 그렇겠죠. 이 우리 전략이 맞느냐, 네.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보면서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과감한 중도화 전략이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집토끼라도 잡자. 우리가 뭐 최소한 이만큼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예. 인 건데 지금 타임에서 거기서 고민하면 어디로 갈지 눈에 보이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이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김문수 후보의 원래 이제 정치적 컬러라든지 예. 선대위와 별개로 김문수 후보 팀 원래 예. 김문수 팀의 예. 구성들을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예. 제가 김행 단장님 이야기를 되게 흥미롭게 귀 깊게 들은 게 예. 이분 생각이 아마 김문수 후보 생각하고 많이 싱크로가 높을 거니까. 가장 측근이 제가 알기로는 김재원 비서실장하고 김행 단장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광장 세력 이야기할 때 예. 정광훈 목사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세이브 코리아 뭐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전환길 강사고 손원구 예. 목사. 예. 여기도 이제 교회인데 어쨌든 세이브 코리아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환길 강사가 이제 여기로 해서 떴지 않습니까? 같이 예, 떴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페이스북에 앞서서 나온 게 전환길 뉴스란 말이에요. 이건 뭐야 또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선거가 난항에 부딪히면은 예. 변화를 줘야 되는데 가운데로 변화할 거냐 오른쪽으로 변화할 거냐. 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저는 모르죠. 예. 알면서. 아니 저는 그 추측의 영역일 예. 뿐이니까.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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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남은 변수 뭐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거 이제 뭐요? 국민의힘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 그게 이제 크게 변수가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하나가 있다면은 민주당이 예. 이제 뭐 캠페인의 영역 말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 그 공세에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좀 안 하는 게 맞는데. 예. 그걸 뭐 어떻게 할 거냐. 더 뭐 하면 좋지 않죠. 중도층의 반감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볼게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웃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국민의힘의 내용이 어쨌든 지금은 마무리했지만 그동안 지난주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개혁신당 당원도 막 늘었다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를 보수의 대안으로 찾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봅니까 그거? 한참 전부터 뭐 그런 식의 분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될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제일 좋다. 독자적으로 가기에 그 구도상에.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것도 막 되게 이런 진짜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런 장면 끝에 됐으니까 되게 좋죠. 이준석 후보하고 제가 이제 지난 주에 목요일에 스토브리그에 나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도가 된 거는 좋은 게 맞다.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판이 달아올라야지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고 그래야지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리면은 그 구도상의 이점을 이렇게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내 득표를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판을 달구는 게 중요할 거다. 제가 그런 조언을 했어요. 예컨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별로 조용히 가는 게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중도층이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쪽은 뭉치고 뭐 이런 복잡한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이게 판을 키워야지 그런 구도상의 이점이 발휘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말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권 더모아 정신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